안녕하세요. 지금 조국혁신당 잠시 후 조국혁신당 TV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작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광화문에 이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시는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이혜빈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매일 이 천막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광화문의 광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토요일 밤이고, 여러분 토요일 밤을 늘 특별하죠. 그래서 특별한 코너를 한번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시나리오 전혀 없이 이루어진 거라서 이 어설픔을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특별 코너는 조국혁신당의 서상범 법률위원장님께 좋은 말로 묻고답하다, 사실은 탈탈 털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서상범 법률위원장님 인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입니다. 예,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거리에서 시청해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시는 저희 당원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지금 탄핵 심판이 이번 주에도 결국은 선고가 나지 않고 아마 다음 주로 거기까지만 하고 끊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고 제가 끊겠습니다. 사회자의 권한으로. 오늘 이 자리에 귀하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저희가 자리를 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왼쪽부터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 의장 차규근 의장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인사 한번 주시죠. 네. 그쪽 여기 다 들고 있다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정책위 의장 차규근입니다. 그래서 기재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고요. 현재 대구시당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당번은 아니고 식사하고 다시 오늘 당번이신 두 분 이게 격려차 왔다가 또 갑자기 잡혀가지고 이 방송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좀 있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저쪽에 갔다가 다시 이쪽을 비췄을 때 제 자리가 비어 있더라도 제가 안 보이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위원회 위원장 조국을 사랑하는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 우리가 조국이다. 한 번 더 우리가 조국이다. 네, 교육위원회 강경숙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당번인데요. 이혜민 의원님과 제가 우리 당의 비주얼 담당이라고 그래서 오늘 너무 기쁘게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왔나? 서상범 우리 위원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말씀은 나누지 못했지만 사실 굉장히 인간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 선한 느낌이 이렇게 뿜뿜 뿜어져 나오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 당에서 함께 계신다는 게 너무너무 힘이 나고 좋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시간 가지게 돼서 너무너무 의미 있고요. 오늘 이제 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보엽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집이 종로라서 이 시간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서상범을 탈탈 털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사회 전문은 저희 대변인 김호엽 대변인님이신데요. 그 앞에서 제가 사회를 보겠다고 나선 제가 진짜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지만 용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용기를 내게 됐냐면은 말하는 투가 저희 서상범 위원장님이 저랑 제일 비슷하세요.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오늘 광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을 위원장님께 좀 던져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희 서상범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윤석열 탄핵 재판, 소추 재판에 국회 정확한 이름이 소추대리인단에서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나온 가장 많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지금 여기 현장에서도 계시는데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언제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자, 위원장님의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는 실력을 한번 짧게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들 하루하루 굉장히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금 순서대로 그래서 지금 3, 4, 5, 6번 감사원장부터 검사 3인까지가 지난주에 선고를 했었고요. 남은 게 이제 대통령 윤석열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게 남아 있습니다. 예상하기는 빠르면 다음 주 초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혹시나 화요일 날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이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고 하면 다음 주 말 정도에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저희는 다음 주 정도면은 어떤 파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주셨는데요. 동시에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이 좀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위원장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께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예,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으시지만 저는 8대 0으로 탄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감사원장 탄핵이라든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부분이 이미 선고가 나왔고, 거기서도 8대 0으로 비록 기각이 되긴 했지만 감사원장도 여러 가지 3명의 별개 의견으로 위헌 사유가 있었다고 나왔고, 검사에서도 의문이 있다. 김건희 조카 조작에 대한 수사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점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평의가 진행이 되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지금 수렴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잠시 후 차 의원님께 질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댓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모두 공감하실 댓글이에요. 목소리 동굴? 조국 대표 목소리보다 더 좋음. 조국 대표님 쏘리. 목소리 유지하십시오. 저는 우리 서상범 위원장께 이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외무 고등국시 합격을 해서 외교부에 다니다가 또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또 사법시험을 또 패스해서 또 이게 고시를 2개를 통과를 하셨는데, 외무 고등국시 합격해서 그냥 외교부 다니면 되는데 왜 백지 사법시험까지 합격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건지 그냥 그게 궁금하네요. 예,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사실 너무 단순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과학자 되는 게 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가서 세계사 선생님이 너무 세계사를 재밌게 잘 가르쳐 주셔서 문과로 가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저희 교감 선생님이 법대를 나오셨는데, 법을 알면 사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법대로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법 자체가 그 대학교 저학년 때는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때도 이제 경제학이나 역사나 뭐 국제정치학 이런 것들을 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무고시를 준비하게 됐고요. 근데 외무고시를 그 역사나 경제학 같은 거를 좀 어느 정도 좀 익숙하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좀 법에 대한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무부에 들어가서 굉장히 외무부도 좋은 곳이긴 하지만 좀 고민을 하다가 좀 젊은 나이니까 지금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사직을 하고 사법시험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댓글에 나온 건데요. 사법고시, 외무고시 다 패스한 머리가 좋은 걸 어떻게?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강 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원이지 않습니까? 외무고시 하나 합격하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또 사시까지 합격하신 이분은 정말 엄청 실력가이세요. 그죠? 그야말로 정말 너무나 많이 선망하고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저의 질문은 근데 별로 돈이 되는 일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민주노총의 또 법률원에서도 근무하시고 또 서울시의 법무 담당관 그리고 우리 지금 당에서도 법무 담당관으로 도와주고 계시는데 청와대에서도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정치를 좀 이제 하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삶의 궤적을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삶을 쭉 이렇게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지만 엄청 돈 많이 벌 수도 있는데 노동자들과 함께 어떤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오신 그 길에 마음의 방향이라 그럴까? 어떻게 그러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은 저는 이렇게 어떤 삶의 계획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좀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때 어떤 인연이나 또는 이렇게 불러주셔서 일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근무했던 거는 당시에 저희 동기들이 아주 능력 있고 뛰어난 동기들이 이제 법무법인에 들어가서 회사 측 대리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조금 많이 부족하고 한데 그래도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 법률원에 근무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항상 뭔가 이렇게 변화나 그런 인생의 고비,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고비 때마다 소중한 인연으로 또 누가 불러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또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법무담당관으로 근무하게 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게 된 것도 다 주변에 계신 좋은 분들이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인연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고 특히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법률위원장으로 근무하게 된 거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조국 대표님을 민정수석으로 모시고 근무했던 그런 인연으로 또 조국 대표님을 좀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조국혁신당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좀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정당이고 그 다음에 서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와드리면서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됐고 그리고 또 당의 부름을 받고 또 뭐 당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런 또 정치적인 어떤 역할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멋있다. 자, 잠깐만 한 줄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서상범 위원장님은 실력도 좋은데 마음도 착하다. 맞죠? 와. 예, 저는 페이스북에서 서상범 범이 내려온다 욕을 봤어요. 이분이 혹시 감각도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4월 총선 때 사무실에서 같이 회의하는데 매일 아침에 조용히 커피를 사와서 고생한 사람들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저분은 뭐지? 저분은 돈이 많은가? 아니면 저분은 커피 사주는 걸 좋아하는가?
근데 별로 돈도 많지 않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커피 사주? 네. 제가 궁금한 건 어쩌다가 구로구에 사셔가지고 어쩌다가 구로구에 또 보궐선거가 나서 당의 요청은 받았을 수 있죠. 그런데 구로구청장 선거에 내가 나서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가 뭔지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지금까지 그 전에 마이크를 쓰고 구로구청장 이야기를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아니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앰프가 밖으로 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질문은 하지 말고 이거 쓰세요. 이거. 예, 그 질문은 안 할게요. 아니, 요거 하면 됩니다. 그것만 쓰면. 그럼 이 작은 마이크로 바꾸면 된답니다. 자, 그 질문은 요 작은 마이크로 해주시고 마이크를 쓰는 질문은 뭐냐면 내가 이전에 어디에 출마를 해서 당선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큰 마이크로 해주시고 구로구청장에 내가 왜 나서기로 마음먹었는지는 이 작은 마이크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작은 걸로 해 무조건.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당은 작년 4월에 총선을 거치면서 정말 작지만 강한 강소정당으로 제3당으로 그 멋진 활약을 하고 있고 윤석열 탄핵을 선도적으로 이끌었고 약속을 지켰고 굉장히 소중하고 오래오래 지속돼야 될 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서울에서 보궐선거, 지자체장 보궐선거가 이제 발생을 했고 당이 마땅히 후보를 내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국민의 어떤 마음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 당이 신생정당이다 보니까 인력풀이 적고 그래서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 구로구의 거주 요건이라든지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마땅치 않아서 저를 불러주셨고 제가 당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저희 구로구에 새로운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입후보를 결심하게 됐고요. 다른 선거에서 입후보 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서 이번이 정말 이제 처음으로 좀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반장도 돼본 적 없어요? 반장은 물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 네, 반장도 해보셨고 오늘 지금 올라오는 댓글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실시간으로 시청을 해주신 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볼 때까지만 해도 86명이었는데 지금 113명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더 많은 시청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더 재미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지금 구로구에 사세요. 저는 사실 구로구에 많이 가보진 않았습니다. 저처럼 오늘 탈탈 털기니까 탈탈 털리실 각오는 돼 계시죠? 네. 저처럼 구로구에 자주 가보지 않았었던 사람에게 구로구에 내가 가는 맛집 이러이러한 군데 있다. 먼저 가볍게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갑자기 맛집을 말씀하는 거니까 예. 물론 구로구에 맛집은 많습니다. 무슨 마을마다 맛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맛집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동네에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이렇게 소밭집 자주 가고요. 예, 그 돈가스 집 같은 데 자주 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뭐 일단 맛집 소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맛집을 왜 여쭤봤냐면은 지금 올라오는 글들을 읽어보면은 우리 그 위원장님 너무 잘생겼다까지 나왔어요.
공감합니다, 여러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대답을 못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동굴 목소리, 심지어 조국 대표님보다 목소리가 좋다, 뭐 잘생겼다,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답 못할 게 뭐가 있을까? 구로구는 제가 자주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역시나 맛집은 다음번에 공부하고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시청자가 더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차 의원님께서 언제 또 이 자리를 비우실지 모르기 때문에 차 의원님께 질문의 기회를 한 번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시죠. 예. 아까 외교부 떠난 이후에 후회한 적 없습니까? 괜히 내가 사후시험 공부를 해서 사서 고생하고 있구나. 차라리 외교관이 되어서 좀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더 내한테 적성이 맞지 않았나. 좀 그런 뭐 후회는 가진 적이 없으신가요? 예, 뭐 후회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아까 그 이제 뭐 그 고시를 2개나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그렇게 뭐 능력이 출중하지는 못해서 그 사법시험 준비는 꽤 오래 했고요. 5년 정도 했고 그 과정에서 시험이 안 될 때 조금 후회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법 자체 공부하는 게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서 그냥 그런 후회를 좀 뒤로 하고 또 계속 공부를 해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동기들이 지금 이제 대사나 총영사 등 공관장으로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볼 때 저것도 참 괜찮은 그 국가를 또 위해서 하는 공직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곤 해서 외교부에 계속 근무했어도 굉장히 재밌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저희 양소영 정책위 부의장님도 함께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질문할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얼굴도 잘생기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머리도 좋으시고 노래를 잘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가 무엇이고 한 곡 좀만 해주실 수 있으신지. 안 되나요? 노래하기는 그렇고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하면 되면 그때 노래하시는 걸로 알고. 네, 오늘은 알겠습니다. 어떤 노래 좋아하시는지만 밝히시면 네, 궁금합니다. 예. 정말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파면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안타까워하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는 정말 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요즘 차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너무 머리가 저도 이제 안타깝고 뭐 피도 마르고 해서 노래를 계속 듣는데 옛날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가수 이선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선희의 겨울애상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겨울애상 그 노래가 그렇게 좋아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찾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찾아서 들어보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날 우리 서상범 위원장님의 겨울 애상을 우리 조국혁신당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그 윤석열 파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노래를 들을 기회가 뭐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또 강 의원님께서 또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굉장히 실력도 좋고 마음씨도 착하고 선해 보인다는 표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있는데 가슴도 뜨거운 그런 분이세요. 보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의 분인데 너무너무 신뢰가 가서 같이 조국혁신당에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마음이 좋습니다. 대학교 때 아까 어떻게 고민하고 뭐 이런 얘기 좀 하셨는데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어떤 걸로 했었는지 그리고 그때 사귀었던 친구들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차규근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그 대학에 그 합창 동아리가 하나 있는데요. 메아리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뭐 그렇게 싹 잘하진 않지만 합창 동아리에 그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한 2학년까지 활동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좀 사회과학 공부 같은 걸 좀 하고 싶어서 3학년부터는 이제 동아리 활동을 많이 못했고요. 저희 친구들은 뭐 다양하게 심지어는 지금 이제 노래 부르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회사원, 교수, 의사 등등 여러 가지 활발하게 사회 활동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소영 부의장님께서 정말 질문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메아리 출신인 메아리 네 몰랐습니다. 네 노래를 꼭 들어야겠습니다. 잠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질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어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 라이브는 저희가 전혀 준비 없이 그냥 천막에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그 현장성을 실시간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간 댓글을 열심히 읽고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접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는 조금 좀 진지한 질문이었다 끝에가 안 진지해지는데요. 서상범 위원장님 구속 취소 저희가 모두 충격에 빠졌던 구속 취소 안 될 거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전체 의견이었었지만 구속 취소 예언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이번 기회에 윤석열 탄핵 문어로 나서시면 어떠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지. 예, 아마 제가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면서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제 계엄 바로 직후에는 그다음에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계엄을 많이 지탄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검찰이 헌재 탄핵 심판에 상당히 협조적으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수사 기록도 굉장히 신속하게 보내줬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피고인을 구속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검찰이 그렇게 뭔가 조금 과거 지향적인 그런 행위를 할 것으로 생각을 못했었는데 제가 소추대리인단으로 활동하는 중간부터 국민적 여론이 조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시고 또 공론이 좀 분열되고 하다 보니까 검찰이 거의 의도적으로 좀 협조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검찰이 조금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김보엽 대변인과 라이브를 할 때 그랜드 플랜을 검찰에 가지고 있다 했는데 몇 가지 굉장히 우연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계획적으로 볼 수도 있는 몇 가지 현상들이 굉장히 좀 연속적으로 일어났고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기록을 협조하지 않는다든지 또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그때 비화폰 서버 압수를 방해할 의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고 그래서 구속 취소 부분도 검사장 회의 등을 통해서 왜 검사장 회의를 할까? 왜 그리고 바로 기소하지 않고 뭔가 시간을 좀 지연할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 구속 취소나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겪으면서 확실히 검찰에는 이제 그런 좀 계획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를 저 스스로는 조금 확인하게 되는 건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이 탄핵 문어가 돼주세요까지 나왔으니까 다음 주쯤에는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위원장님 말씀을 믿고 저희가 조금 더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은 모두가 지금 이 광화문 현장에서는 마음을 모아서 불면의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노래하면 또 사실 우리 김보엽 수석 대변인님 빠지지 않으시는데요. 되게 뭐랄까 서상범 위원장님만 노래 잘해? 아니야 나도 한 노래 해.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네, 대변인님의 질문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와 관련된 건 아니고요. 저도 동굴 목소리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구로구청장 선거를 하는데 저는 이번 구로구청장 선거가 앞으로 닥쳐올 우리 여러 단위 선거의 미래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1번이 없어요. 국민의힘 후보가 없잖아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있어요. 전직 구로구청장 했던 양반이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나 주식 못 팔아, 백지 신탁 못해, 나 차라리 안 할래 하고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기네들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후보를 내지 않겠대요. 같은 논리 그대로 따져보자고요. 이번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국민의힘 귀책 사유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보유 정당이잖아요. 당원 1호가 내란을 일으켜서 지금 이 난리가 났고, 탄핵이 되면, 파면이 됐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열리는 일종의 보궐선거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양심이 있으면 후보를 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견해고, 여기에서 질문은 조국혁신당은 이미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다. 왜냐하면 내란을 선전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정당이다. 법무부의 위헌정당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 이 진정을 냈어요. 근데 이자들이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업무에 참고할게 땡 한 줄. 질문입니다. 사법고시를 통과한 서상범 위원장님이 혹시라도 법무부에 재직하고 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심판으로 위헌정당 제청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뭐 차기군 의원님도 또 그 변호사로서 대활약을 해주셨던 또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저는 만약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달라고 법무부에 신청을 하면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그 여러 가지 헌법적인 원칙들이 있고 또 위헌 여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기본적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원칙은 의견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지만 사실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비방의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시했을 때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표현으로 제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정당한 이유로 착오를 통해서 어떤 허위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주장을 하고 주장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주장의 취지가 또 내란을 선동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위법 사유가 될 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당으로서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 저희 헌법상의 정당 제조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혹시라도 이제 서상범 위원장님이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럴 때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위헌정당 심판 이거 신청해달라고 했을 때 답변이었고, 두 번째 추가 질문은 서상범 위원장이 계속 그 직에 종사를 하다가 어쩌다가 헌법재판관이 됐다. 그런데 그때 법무부가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심판을 해달라고 제청을 했네. 재판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정당 심판 제청을 하는 그런 견해나 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판단하는 견해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중대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나누시는 사이에 뉴욕에서도 들어와 계시고요. 엄청나게 많은 댓글 올려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토요일 밤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주변에 아는 분들 있다면 카톡으로라도 지금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갑자기 밤에 라이브를 하네. 토요일 밤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 의원님 한번 네. 잠깐 쉬는 타임으로 쉬어가는 타임 한번 그 외교부 다닐 때 외교관들은 영어는 기본이고 제2외국어 하나씩 하잖아요. 제2외국어 뭐 하셨습니까? 예. 그 관련해서 답을 하고 주세요. 예. 저희 차규근 의원님이 출입국 관리 본부장을 하시면서 정말 그 출입국 관리 또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박하시고 전문가시다 보니까 질문도 역시 구체적인 질문 하신 건 저는 그 외실 때는 독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럼 독어 제가 퀴즈를 독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건 저는 잘 모르겠다 할 때 그걸 독일어로 뭐라 하죠? 어허이. 잘 기억 안 나십니까? 저도 지금 의원님처럼 말씀 정도. 예. 예. 제가 그러면 독일어로 예.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다. MMO. 웃으면 안 돼. 그러면 저 불어로는 먼저 불어도 뭐 기본적으로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불어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다. 뭐 알랑몰랑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리송. 그러면 저 일본어로는 뭐랍니까? 일본어로 예. 이거 맨날 써먹었잖아.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일본어로는 아리까리. 그다음에 프랑스어. 프랑스어 또 하나 프랑스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아리송인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알송달송. 아리가또. 아니 지금 독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최고 동시 접속자 수를 최고를 한번 찍었었습니다. 심지어 독어로 이거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 짧은 저의 독어로 바스이스다스라고 한 제가 부끄럽네요. 네. 마이너스 3.50점인데. 오늘 역시 157 감사합니다. 주변에 널리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지금 157을 찍고 있는 것도 여러분께서 친구분들께 조국혁신당 TV에서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어요라고 많이 알려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알려주세요. 지금 사실 차 의원님의 다국어 개그 때문에 잠시 정신이 혼미해진 사회입니다. 저 사회가 전문이 아니지만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그거에 연결해서 사실 되게 진지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다가 아까부터 나왔었고 한 3번 나온 질문이 있긴 해요.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너무 진지하게 답변을 계속 하셔서 많은 분들이 MBTI를 궁금해 하십니다. 예. 그래서 MBTI를 적어 오셨어요, 설마? 자, MBTI를 적어 오셨습니다. 한번 MBTI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로딩. 한번 맞춰 봅시다. E일까요? I일까요? I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I. S일까요? N일까요? N인 것 같습니다. IN. 네. T일까요? F일까요? F입니다. 예. F이기를 바라요. 나도 F이길 바래요. 진짜요? 예. INF. J죠. 예, FJ. 자, INFJ라고 하시는데요. F에서 잠시 제가
잘 이해가 좀 안 됐는데 어쩌면 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어요.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화면에 잡혀 있는 서상범 위원장님의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젠 피청구인 윤석열 피청구인 측의 변호인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할 때 서상범 위원장님의 표정을 제가 많이 살펴봤어요. 살펴봤을 때 F가 짓기에는 어려운 로봇 같은 표정을 짓고 앉아 계셨었거든요. 여기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 헌법재판소 안에서 그 재판을 직접 직관을 하진 않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 자리에서 직관을 한 전반적인 어떤 느낌 혹은 에피소드 이런 게 있다면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이제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물론 그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거의 생중계로 그 헌법 재판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조금 동영상으로 느끼기 어려운 기운이나 분위기 같은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회 측 대리인단 또는 국회 측 소추위원 분들의 그 뭔가 상식과 또는 그러니까 통념적인 어떤 헌법 이론, 그다음에 어떤 그 국민의 일반적인 법 감정에 비춘 그런 변론과 그다음에 피청구인 측에서 굉장히 뭔가 좀 자기적인 어떤 자기 확신에 따른 어떤 그 변명이랄지 그다음에 좀 이상하리만치 어떤 전제를 그러니까 불필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하시면서 특히 그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그 쌍방의 어떤 기운이나 그런 것들이 그 재판소 현장에서 이렇게 맞닿는 것을 좀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요. 그게 저희 국민들의 국론이 분열돼 있고 또 확신과 신념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이제 그런 변론을 들으면서 조금 너무 터무니없다라고만 느껴지기보다는 어떻게 저런 신념을 가질 수 있을까? 그다음에 저 신념이 과연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고민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차 의원님께서 몰래 일어나시려다가 우리 정상진 홍보위원장님의 앵글로 다 잡아주셨습니다. 차교육은 빠빠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동접자 수 160 찍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에 올라오는 질문들이 너무 재미있는 게 많이 있지만 잠시 우리 당의 여성위원장님 그리고 교육 전문가로서 강경숙 의원님의 관련된 어떤 그쪽 분야에 대해로부터 올라나는 질문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서상범 위원장님 묻고 답박이지만 서상범 위원장님 탈탈 털기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심전심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혜민 의원님하고는 저하고 이렇게 가끔 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기 서상범 위원장님께서 이제 그 직접 그 탄핵 심판하고 이런 질문 이런 걸 다 보고 계셨는데 제가 지금 신념이 왜 저렇게 형성됐는지 궁금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헌법재판소 앞에 그때 기자회견할 때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확고한 신념에 차 있고 그분들이 그런데다가 뭐라 그러냐면 헌법재판관은 독립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심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똑같이 구호를 외치세요. 그분들이. 근데 이제 거의 사실은 이제 테러 수준의 것들이 이제 걱정해야 될 때가 됐잖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토요일이나 이럴 때 보좌관들 가급적 집에다 보내는데 오늘은 굳이 저랑 함께 있는 이유가 저도 그렇게 유명하고 셀럽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걱정하는 겁니다. 길가에 가다가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해올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지금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혐오 발언도 너무 많고 거짓 뉴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잠잠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굉장히 들추어나고 이제까지는 잘 몰랐던 것들이지만 사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잖아요. 이렇게 이데올로기도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고요. 같은 동시대를 사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건을 보는 데서 너무나 많은 그런 다양할 수는 있지만 어떤 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이거나 너무나 심지어는 또 이렇게 좀 우려가 많은 그런 사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걸 보시면서 이제 법률을 오랫동안 공부해 오신 분으로서 어떻게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때 이런 이렇게 분열되어 있거나 이렇게 또 너무나 무모한 이런 사고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지향해 가야 될지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예. 그 아까 그 강경수 의원님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강경수 의원님 질문에서도 그렇고 그 헌재를 이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법기관은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서 법리를 적용해서 판단을 하는 기관이 이제 본분이겠고 또 정치적이라는 의미는 거기에 그 법조문이나 권리와는 또 별개의 어떤 헌법상의 가치, 이념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과 증거에 엄격히 구속되지만 거기에 가치적 판단이 또 가미될 수 있는 그것이 헌재의 지금 헌법상의 위치인데요. 저희 헌재나 대법원도 그렇고 미국의 연방 대법원도 그렇고 가치와 사실 또 의견과 사실을 좀 구분을 해서 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허위 여부를 가리고 근데 의견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즈 대법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또 우열을 가리는 방식으로 사회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온 게 민주주의와 또 저희의 자유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어떤 이념과 사상들이 경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어떤 이념들은 패배할 때 그 기준이 뭐냐?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국민들에게 또는 그 시민들에게 어떤 것이 더 희망을 줄 수 있고 어떤 것이 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로 결국은 결정되지 않느냐.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상을 국민들이 선호하고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온 세상이 절망에 빠져 있고 온 세상에 희망이 없고 절망뿐이라고 하면 국민들도 오히려 희망보다는 절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히틀러 때 경험했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고 또 앞으로도 미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상을 선택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정리 좀 하면 너무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희망을 주고 미래로 향해 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가느냐. 네. 두 분이 지금 거의 이제 네, 스릴러 영화처럼. 저희가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제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조차도 굉장히 거칠고 테러적인 게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품격 있고 격조 있게 합시다. 그들이 욕하고 막 함부로 말할 때 우리는 매너 있게 격조 있게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마누라 이름이 뭐였죠? 미셸. 그분이 미셸 오바마가 얘기를 했죠. 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고. 지금 잠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친구분들께 카톡 보내주시고 메시지 해주셔가지고 더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조금 전까지 조국혁신당 후원 관련된 안내가 너무 잘 보여요 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홍보위원장님.
그래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후원 관련돼서 너무 잘 보여요라는 칭찬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아까 전에 노래를 잘 부르시는 김보엽 대변인님께서 계셨던 자리에 조국혁신당의 보물 황현석 사무총장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시는 과정이 두 분이서 바꾸는 과정이 너무 웃겨서 저희가 방송 사고를 낼 뻔하였으나 전혀 각본 없는 이러한 라이브 그런 묘미 아니겠습니까? 사무총장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질문 꼭 질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질문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황현선입니다. 원래 몰래 온 솔림 컨셉으로 올까 하다가 대놓고 왔습니다. 그냥 그래서 김보엽 대변인을 몰아내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질문을 하기보다는 제가 좀 질문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서상범 위원장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모르시는 분들이 서상범 위원장한테 질문을 하고 있어서 좀 어색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싶었던 건 있었어요. 서상범 위원장한테 제가 구로구청장을 제안했을 때 저는 처음에 야 이거 한 서너 번은 만나서 설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설득을 했는데 5분도 안 돼서 당이 필요하니 꼭 해달라고 했더니 뭐 당이 필요하면 해야죠라고 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못 물어봤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선거라고 하는 건 자기 인생을 걸고 싸우는 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무슨 마음으로 제 제안에 이렇게 선뜻 응하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왕 뭐 라이브 켰으니 이번 기회에 묻겠습니다. 예. 그때 저도 사실은 총장님이 이제 그런 제안을 하실 거로는 생각을 못했고 차나 한잔 하자고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처음에 그 저희 혁신당 또는 조국 대표님의 굿즈를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그 아내 선물하라고 이렇게 가방에 들어있는 굿즈를 그래서 이 귀한 거를 갑자기 왜 선물을 해주시냐면서 살살 좀 약간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었는데 그런 이제 정말 영광스러운 제안을 해주셔서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그 사무총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신생정당으로 인력풀이 좀 두껍지 않은 상황에서 총장님 말씀이 서상범 법률위원장이 가장 적임자라고 해주실 때 저도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라기보다도 구로에서 20년 이상을 살았고 거기서 결혼을 했고 저희 두 아들이 거기서 나서 교육을 받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고 또 부모님도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구로를 잘 알고 구로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또 저희 당이 처한 입장도 이해가 됐고 지금 조국 대표님이 감옥에 가신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좀 열심히 저희가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한테 그 바람에 좀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해서 좀 고민하다가 또 당에서 또 흔쾌히 불러주셔서 또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상범 위원장이 구로구청장을 결심했다는 전언을 조국 대표님한테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서상범 변호사가 지금 조국 대표님의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접견을 갔을 때 조국 대표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난 뭐 제가 전해 듣긴 했는데 본인 입으로 직접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제가 두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랑 같이 접견을 들어가셨던 이제 이광철 저희 당무감사 위원장께서
그런 논의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그런 논의가 좀 진행 중이다 말씀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났고 두 번째 들어갔더니 이제 다른 분께 말씀을 들으셨는지 출마를 결심해서 어려운 일인데 되게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아마 조국 대표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두 번째 그렇게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조국 대표님이 또 격려해 주신 만큼 한번 열심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잘했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제가 댓글 질문을 다는 반영을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저희 정책위 양소영 부의장께서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구로구에서 20년 이상 사셨다고 했는데요. 한 고장에서 한 지역에서 20년 이상 살기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보통 일반 사람 같은 경우 구로구의 자랑 혹은 구로구에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오래 사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외무부를 사직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모교인 이제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구로구로 가까운 구로구로 이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구로구에 살면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또 저희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구로구는 제가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살았지만 상당히 애정이 갑니다. 구로구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제1호 수출산업단지가 있었던 어떤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저개발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산업 입지나 문화시설 같은 게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로구는 나름대로 굉장히 친근하고 그다음에 거기 계시는 주민분들이 상당히 순수하고 그다음에 성실하시고 그다음에 뭔가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노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땀 흘려서 일하셔서 경제 활동을 하신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로구는 앞으로는 디지털 밸리, G밸리가 있는데 그게 좀 더 국제적으로 활성화되고 판교를 또 넘어서서 더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G밸리가 됐으면 하는 건 바람이 있고 또 문화도시 또 녹색도시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밸리 말씀을 하시니까 어제 그러셨던가요? 저한테 구로에는 디지털 단지가 있다. 같이 좀 잘 도와달라 말씀을 하셨는데 판교에서 오랫동안 판교가 크는 모습을 봐온 제 입장에서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지금 1시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주 많은 질문 잘 남겨주셨고요. 네, 다시 한번 지금은 후원회 계좌가 뜨고 있네요. 네, 후원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후원은 사랑입니다부터 시작을 해서 후원으로 응원하신다는 말씀 되게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무래도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질문이 나와서 좀 그 질문을 거의 마무리 질문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상범 위원장님께 조국 혁신당이란? 네. 저는 조국 혁신당의 당원으로 또 뭐 직책을 맡아서 근무하는 게 이제 첫 당적이기도 하고 또 저희 첫 정당 활동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혁신당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좋은 정당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애정과 관심이 가는 그런 정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누구를 좋아할 때 이유가 있으면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없을 때 진짜 좋아하는 거란 말씀하신 게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애정이 가는 정당이고 꼭 필요한 정당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열심히 잘 키워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분께서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동시 접속자 수가 계속 늘어났는데요. 이 실시간 방송 라이브를 매일 해주시면은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호응이 굉장히 지금 좋으세요. 저희가 준비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호평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서상범 위원장님을 탈탈 털고 싶었으나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맛보기 정도였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계속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질문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국혁신당은 지금 파면 결정이 날 때까지 광화문에서 이 천막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 없는 실시간 라이브를 언제 또 계속하게 될지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후원으로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밤입니다. 윤석열의 파면을 기다리고 있는 토요일 밤입니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서상범 위원장님의 이 조곤조곤한 말씀과 더불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특별 코너인 만큼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하는 클로징 멘트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밤늦게까지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윤석열 파면을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면서 또 편안한 밤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뭐 해라? 그리고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내일 4시에 이쪽 광화문 광장에서 비상행동에서 내일도 집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오셔서 저희 천막 앞에 같이 오셔서 인사 나누시고 힘차게 투쟁해서 윤석열을 꼭 끝냅시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